춘추전국 시대의 전기, 주왕실의 몰락.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유목민의 공격을 피해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나급으로 옮겨요. 그죠? 나급으로 옮겨요. 주왕실의 권위 약화. 얼마나 도망가는 거니까 무슨 강화될 건 없죠. 그죠?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였는데, 그지? 여러 나라로 바뀌어요. 제후들의 세력 다툼, 주왕실의 권위, 그죠? 인정, 그죠? 전국시대, 주왕실의 권위가 그래도 인정을 했었는데 무시되는 게 전국시대예요. 춘추시대랑 전국시대로 나눈 거예요. 자, 춘추전국시대 초기에 200개가 넘던 제후국의 숫자가 전국시대에는 7개만 남아. 다 흡수되고 싸움하고 그랬던 거겠죠. 그 말은. 그지? 제후들이 뭐라 그래? 그때 스스로 왕이라고도 얘기했대요. 특징은 제후국 간의 세력 다툼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혼란. 각 나라가 경쟁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어요. 정치적으로는 개판이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춘추, 오패,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 칠웅. 네모난 거 이렇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철기를 사용했어요. 철기를 사용하면은 청동기랑 달리 어때요?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죠. 청동기는 농기구를 안 썼지만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어요. 또 소우자를 썼어요. 소를 이용한 농사를 우경이라고 그래요. 소를 이용하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됐죠. 수공업과 상업도 발전했어요. 농업도 발전했지만 수공업, 그 다음에 상업도 발전했어요. 도시와 시장이 성장하고요. 화폐를 사용하게 돼요. 그죠? 청동화폐 이거를 썼어요. 철제 무기 사용. 전쟁이 확대됐어요. 확대된 영토의 통치 제도를 정비했어요. 그렇죠? 철제 무기 생겼으니까 뒤지게 많이 싸움질 했겠지 뭐. 제자백가의 추리 한번 볼게요. 제자백가 볼게요.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죠? 춘추전국 시대에 활약한 학자 또는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는 여러 학파, 백가는 수많은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파랑 학자를 얘기하는 거야. 언제 때? 춘추전국 시대의 수많은 그지? 학자랑 학파를 제자백가라고 그래.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뭐 가치관들이 필요했어요.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요. 그 다음에 제후들이 부국 강병을 위해서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야? 신분이나 국적도 상관없어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 사상가가 등장하고요. 다양한 학파를 형성해요. 자,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골격을 이때 형성하게 돼요. 제자백가 볼게요.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병가 대표적인 게 나오네요. 유가. 공자는 도덕 정치를 강조하였고 이는 맹자로 이어져서 학파를 형성함. 한 왕조 이후 유학은 중국 왕조의 기본 통치 사상이 됐어요. 유학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거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자와 맹자의 인과 예를 실천하는 도덕 정치를 강조했어요. 여러 왕조의 통치 이념이 되기도 한 거예요. 제자백가 중에 하나예요. 도가 노자와 장자예요.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요. 민간 신앙과 결합해서 도교로도 발전을 해요. 민간 신앙과 결합해서. 법가예요. 한비자의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주장했어요. 그게 법가예요. 법가는 진나라의 통일에 기여를 합니다. 묵가는 묵자예요. 차별 없는 사랑, 겸애라고도 해요. 평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병가, 손자예요.
전쟁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죠?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 정도로만 하고 내일이 시험이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진해 중국 통일, 진해 성장과 중국 통일 볼게요. 진나라의 성장, 전국 7웅 중 가장 서쪽에 자리 잡았어요. 아까 그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전국 7웅 중에서 가장, 그죠? 중국 통일, 주변 6나라를 정복해서 7웅이니까 나머지 6개를 정복해야지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 500년 동안 분열되었던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아직 기원 전이에요. 시황제의 정책, 황제 칭호를 사용했어요. 스스로를 짐이라 부르고 황제라고 하고 옥세를 사용했어. 지금 이거를 다 따라하죠, 우리. 그지? 응? 우리나라는 황제를 쓰지도 못했잖아. 그냥 여태까지. 중앙 집권 정책, 군 현제를 썼어요. 군과 현.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해요. 자기 말 잘 듣는 애들을 파견해요. 그러면 그지? 중앙 집권이 되겠죠. 또 도로망도 정비해요. 빠르게 지방 관리에게 자기 명령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지역마다 달랐던 문자랑 화폐랑 도량형을 통일해요. 수레와 도로의 폭까지 맞추도록 했대요. 대단하죠. 문자. 원장님이 예서 보여줬죠. 예서. 그지? 예. 예서를 보여줬어요. 옆으로 좀 긴 글자예요. 전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긴 위아래로 길던 걸 썼어. 그죠? 근데 예서는 이렇게 되고 전서, 예서, 해서죠. 해서는 거의 그 정사각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행서는 약간 흘려 쓰는 거고 초서는 거의 그지? 옛날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줄였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전문가도 보통 전문가가 아니야. 응? 알았죠?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한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요 당시에는 비석을 땅 속에다 묻는 짓을 많이 했어요. 원래 비석은 광개토대왕비만 해도 이렇게 땅에 조금만 묻고 다 지상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당시 때는 풍화작용이 있는 걸 알았나 봐요. 이렇게 묻어버려요. 이렇게. 비석을 여기 글씨를 이 안에다가 써놓으니까 그지? 얘가 몇천 년이 지나도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얘 꺼내면은 그대로 있어 없어? 글씨 그대로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머리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요 시대 때는 진짜 이게 많이 유행했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되게 좋은 점이죠.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셨을 거야. 선생님들이 잘 몰라. 저런 거. 자, 문자의 통일. 이거는 뭐 갑골 문자 일종의 전서 이전 거예요. 저거는 알겠죠? 그 이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통일을 했어요. 자, 대외 정책 볼게요. 어디? 중국의 남쪽 지방하고 베트남 북부까지, 그죠? 어디가? 진나라가 흉노와의 대립, 만리장성을 건설했어요.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이 몰락해요. 만리장성, 아방궁 등 대규모 공사를 해서 백성들을 자주 동원했어요. 가혹한 형벌, 법가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법가 사상에 따라서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백성들이 일만 시키고 뭐 너무 형벌이 세니까 불만이 있겠죠. 또 법가 사상과 실용서, 그냥 사상이 안 담긴 것들, 그치?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설명서라든가 그냥 뻔한 책들 있잖아. 천자문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거 빼놓고는 무슨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조금의 그런 책들은 국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장하는 글, 논설문 종류는 그지? 다 불태운 거지.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안 태우고 이런 거 자기 생각이 조금 들어간 것들은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학자도 같이 땅에 묻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과 사상하고 실용서예요. 실용서는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써도 그지?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진승과 오광의 난 볼게요.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얘의 난을 계기로 각지에서 반란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중국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합니다. 한나라 볼게요. 한나라. 한나라. 진나라 멸망 후에 유방이 한을 건국합니다. 한나라를.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기원전 202년에. 아까 진나라가 몇 년이었죠? 통일. 기원전 22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한나라가 이때 생겨요. 한고조라고도 하죠. 군국제를 시행해요. 진나라 9년제로 나눴다고 그랬잖아. 또 봉건제를 이렇게 합한 거예요. 농민 생활이 안정이 돼요. 자, 농민의 세금도 깎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무제예요. 한고조, 한무제. 자, 9년제를 실시해요. 한고조는 군국제고 한무제가 9년제야. 알았지? 외워야 되겠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 아까 법가를 진나라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유가예요. 유가. 누가? 한무제가. 알았죠? 유학자인 동중서의 의견을 수용했대요. 자,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정치와 사회 안정을 추구했어요. 황제 지배 체제를 확립했고요. 영토를 확장합니다. 흉노를 정복하고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장건의 서역 파견, 그죠? 흉노 정벌 과정에서 대월지랑 동맹을 그죠? 시도하고요. 비단길도 개척해요. 그죠? 비단길. 한무제 때 서역에 파견된 장건이 다녀온 길은 나중에 동서교역의 주요 통로로 이용이 됩니다.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잦은 전쟁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매제도를 했어. 어딨어? 소금은 음식의 필수품이고 철은 농기구랑 무기 재료로 쓰였으니까 국가에서 독점 판매했어요. 큰 이익을 얻었어. 우리나라도 뭐가 있었어?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우리나라에는 없어? 못 들어봤어? 전매청? 이렇게 짭짤한 걸 대한민국에서 안 할 것 같아? 한국담배인상공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매청이었어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지? 말로는 공사라고 해놓은 거 저기 원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출자한 거야. 최대 사장님이 누구야? 주주가? 대한민국이. 그지? 공사지? 네. 그리고 민간 자본도 좀 들어간 게 공사야. 이거는 나라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봐도 돼? 안 돼? 괜찮은 거지, 그지? 맞지? 완벽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공무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취직하기가 힘들고 여기 대기업보다 짭짤해요. 여기에서 했던 게 뭐예요? 지금도 다 한국담배인상공사 있죠, 그죠? 담배를 팔어. 담배에서 만들 수 있어? 삼성에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도 그거 이제 좀 놀라고 하는 척만 해. 왜? 70에서 80%가 세금 덩어리 아니야? 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 뭐하러 만들어? 세금만 거두면 되지, 그지? 맞지? 그래서 뭐, 지금은 거의 놓고 있는데, 인삼도 그래요. 세금이 어마어마해. 세금도 어마어마해. 가스도 어마어마하고, 휘발유에도 어마어마해. 다 세금 덩어리. 오케이? 나라에서 짭짤한 건 다 꽉 잡고 있어요. 알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에도 세금 덩어리 80%. 그 돈 다 걷어서 뭐 하는지 몰라. 그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소금과 철은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나라에서 파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전매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전매라는 게. 한해 멸망, 외척과 황간의 정치 개입으로 친척이에요. 외척이 뭐야? 외가 쪽을 얘기하는 거야. 외가. 왕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왕비를 들여오지, 그지? 맞아? 왕비가 와. 옛날에 보면 왕들이 왕비 한 명만 맞았냐? 한 열댓 명은 들여와, 왕비를. 그러면 왕비 오면 왕비 아버지, 왕비 오빠 뭐 한 자리씩 할 거 아니야. 왕비 아버지만 해도 왕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장인어른인데? 그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혼나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11개 가문이 넘어. 그러면 걔네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어? 생각을 해봐. 그지? 맞아? 그리고 뭐 황간? 무슨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이라고 봐야겠지, 그지? 높은 고위 공무원인데, 그지? 부자게 지들끼리 다 해먹었겠지. 나라가 썩으니까 결국은 뭐요? 망합니다. 왕망이 하늘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건국하죠. 자, 후한의 성립과 멸망 볼게요. 광무제가 잠깐 있었던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후한을 세웁니다. 요거는 뭐예요? BC가 아니라 AD네, 그지? 맞아? 맞지? 후한의 몰락, 호족 세력의 확대, 호족 세력 대토지를 소유하고 그 지역에서 권력을 차지하던 세력이에요. 유학을 공부해서 중앙에 진출함으로써 관리가 되었대. 유학을 배우고 땅도 많고 권력도 있던 놈이 유학 배워서 중앙에 와서 관리가 됐대. 겁나 세겠네. 그지? 맞아? 엄청 세겠죠? 대토지 소유하고 지역사회를 장악해요. 게다가 중앙정치까지 진출해서 지배층으로 성장하는 게 호족 세력이에요. 외척과 황간의 정치 개입, 사회가 혼란이 심화돼요. 황건적의 난 등 농민 분기가 발생해요. 호족들의 다툼으로 후한도 멸망합니다. 아까는 외척하고 황간이에요. 그죠? 여기도 외척하고 황간이네. 한 나라 둘 다 그지? 맞아요. 황건적의 난 후한 말에 발생한 농민 반란이에요. 노란 두건을 머리에다 해서 황건적이라고 그래요. 문화의 발달, 유교 문화의 발전, 유학 교육 실시, 태학도 설립하고 오경박사도 설치합니다. 훈구학도 발달하고요.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제지술, 체륜이 종이 만드는 법을 개량했어요. 학문과 학문의 보급 발달에 기여했고요. 인도에서 비단길을 따라서 불교가 들어왔어요. 해식의 지진계도 발명했고요. 한자 한족, 그죠? 아시아 여러 나라로 전파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빠르게 정리할게요.